대통령님 반갑습니다. 저는 평화통일시민행동 이진호 대표입니다. 6.12 싱가포르 회담이 있고 6개월이 넘어갔습니다만 북미 관계는 이렇다 할 진척이 보이지 않는데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대북 제재의 해결은 북한의 비핵화의 속도에 이제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북 제재의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다 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북한이 그런 조치를 취하는 대로 계속해서 북한의 계속된 비핵화를 말하자면 촉진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상응 조치들도 함께 강구돼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북한은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또 미사일 발사장 일부도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중단한 것은 전 세계가 아는 바인데요. 이는 영구적인 조치인데 반해 미국은 대북 제재를 해제하기는커녕 추가 제재를 가했고 또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한 것뿐입니다. 북미 대화를 추동시키기 위한 과감한 조치, 미국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우리 이제 미국 사회에서 북한과 오랜 기간 동안 적대와 불신의 시기가 있었고, 또 북한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비핵화의 합의가 있었지만 번번이 중간에 그 합의가 파탄났던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어서 북한에 대한 불신이 아주 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비핵화를 말해도 이 비핵화가 미국이 말하는 CBID 비핵화하고는 말하자면 다를 것이다 라는 이제 믿지 못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초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아주 잘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게다가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내놨던 니키 헤일리 유엔 미 대사, 그리고 매티스 국방장관, 틸러스 전 국무장관을 경질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북한 인권 관련 연설을 하려고 했던 것도 취소시켰는데요. 이런 걸 볼 때 누가 북한과의 대화를 가로막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과거 오바마 정부 시절 전쟁과 압박으로 북한을 대했던 그런 세력들 아니겠습니까?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좀 추상적인 합의에 머무르기 때문에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그에 대한 반성에 입각해서 북한과 미국 간의 서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 보다 좀 분명한 합의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기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철군을 전격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세계경찰 노릇을 하지 않겠다면서 미국은 호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이 거센 상황인데요. 2배 인상 요구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도 같이 꺼냈는데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미군은 비핵화의 프로세스에 따라서 무슨 연동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주권국가로서 한국과 미국 간의 동맹에 의해서 지금 미군이 한국에 와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 간에 또는 북미 간에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또 심지어 나아가서는 앞으로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도 주한미군을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부분들은 전적으로 한미 양국의 결정에 달려있는 문제이고 있습니다. 6.12 싱가포르 회담에서 북미 간 합의 내용은 서로를 향한 적대행위를 중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향한 핵미사일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미국도 북한을 향한 군사적 위협, 이른바 해구산이라 불리는 전략무기가 철수되고 또 언제든지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미군도 한반도에서 철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주한미군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미국이 괌이나
일본 등에 이렇게 배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전략자산 것은 반드시 이것은 북한하고만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동북아 전체의 뭐 안정과 어떤 그 평화를 위해서 이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이 북미 간의 벽화 대화 속에 무슨 상응 조건으로 그렇게 연계될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님. 도대체 주한미군이나 미국의 핵폭격기들이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단 말입니까? 평화만 해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동맹이 영원할 수 있도록 끝까지 같이 갑시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북미는 북한의 핵을 어떻게 폐기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왔는데요. 그러나 지금의 협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고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느냐는 북미 간 협상 의제입니다만 미국의 전략무기 철수나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한미합동 군사훈련 연구 중단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이 거셉니다. 미국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 나토에 대해서도 방위비를 대폭 인상하려 하기 때문에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에서 결코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미군이 한국의 방위를 지켜주고 있지 않냐? 그렇다면 한국이 돈을 부담해라. 그렇게 안 하면 미군을 철수시키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따라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위비 못 올려줍니다. 나가라! 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택 미군기지가 여의도 면적의 5.5배인데 이 드넓은 땅을 공짜로 내준 데뿐만 아니라 이사 비용까지 한국 정부가 다 냈습니다. 그럼에도 주한미군에 1년에 1조 원의 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데 돈을 내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 미군은 한국 정부의 용병 개념이어야겠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군이 한국군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적대 행위를 그만하고 전쟁 가능성을 없애나가기로 한 마당에 미군의 군대가 우리의 안보를 지켜줄 필요 더더욱 없겠죠. 한반도 평화정책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군에 대해서도 이제 다르게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적으로 우리 민족의 힘만 믿으면 됩니다. 수요 평화뉴스 여기까지입니다. 구독하기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